편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애청자군요. 저는 7살, 6살 연년생 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 큰아이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둬서 이것저것 신경도 써주고 학용품이나 가방과 옷을 선물로 받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는 이모가 큰아이에게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면서 가방을 고르게 했는데요. 그걸 보고 있던 작은아이가 부러운 듯 쳐다보기에 차근차근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큰아이가 유치원에서 7살 반으로 올라갈 때부터 저는 작은아이에게 얘기를 해왔어요. 언니는 내년에 초등학교를 가야 해서 이제 혼자 유치원에 갈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차근차근 준비하자. 물론 작은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연년생이다 보니 큰아이가 학교에 갈 때 필요한 것 외에 장난감이나 옷 등은 매번 2개씩 사기도 했고 미리 설명도 해준 터이니 둘째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착각이었나 봅니다. 둘째 아이는 연필 한 자루도 자기 것도 사달라고 떼를 쓰고 우는데 심지어 옷을 입을 때나 밥을 먹을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게 안 되면 또 울고요. 한 번은 도대체 너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대꾸도 잘 안 하고 마치 엄마가 알아서 생각해 보세요 하듯이 저를 바라만 봅니다. 그러다가 언니에게 엄마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면 어김없이 울고 있습니다. 잠을 잘 때도 자기만 보라며 매달리고요. 요즘은 한글과 수학을 학습지로 공부 중인 언니 근처를 맴돌며 자기도 할 거라고 방해하는데 수시로 언니 방에 들어가서 공부 못하게 옆에서 인형놀이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갈수록 고집도 세지고 질투심도 커지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큰아이도 동생이 너무 자기를 찾으며 들어오니 나가라고 소리 지르다가 화가 나서 때리기도 하는데 동생의 행동이 점점 심해지니 귀찮다며 동생이 싫다고 합니다. 언니는 언니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참 어렵네요. 서로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향도 달라서 맞춰주기가 까다로운데요. 이럴 때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들어 작은아이는 아빠까지도 이기려고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면 아빠를 노려보는데 작은아이가 너무 걱정됩니다. 예. 욕심 많은 친구예요. 네. 욕심 많은 친구가 나쁜 건 아닙니다.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어떤가요? 질투심도 있고 네. 더 사랑받고 더 많은 어떤 걸 해내고 싶고 이런 욕심이 많은 아이가 나중에 성취도 더 많이 할 수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나쁘게 볼 만한 문제는 아닌데 부모님은 지금 힘들죠. 힘들고 이렇게 욕심을 자꾸 부리다가 마음에 상처라도 입지 않을까도 싶고 다른 사람이 또 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부모님이 해줄 만한 걸 충분히 해줬다면 얘가 속상하고 힘들어한다고 너무 영향받지 마십시오. 얘도 좀 그렇습니까? 좌절이 필요합니다. 좌절이. 얘도 좌절이 필요하죠. 내 뜻대로 모든 되는 일은 아니구나. 내가 속상해도 부모는 안 해줄 수도 있구나.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를 얘도 좀 느낄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십시오. 응?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그렇죠.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언니하고 둘이서 잘 몰려다니다가 한 조가 돼서 언니가 뭔가 새로운 데로 떠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게 좀 떨어지는 느낌, 낙오되는 느낌,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무엇보다 이제 언니가 뭔가 좋은 게 자꾸 생기고 있으니까. 좋은 게 있고 자기는 못 가지고 뭐 요게 지금 1년 뒤를 생각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1년 뒤에 너도 똑같이 할 건데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애한테 1년 뒤라는 시간 개념이 애는 이제 그런 식의 시간 개념이 없죠. 그럴 때 이제 부모님은 이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어떻게 합니까? 얘도 뭔가를 시키는 겁니다. 너도 이제 7살쯤 됐으니까 이런 걸 해야 돼 하고서 뭐 학습지도 시켜주면 되죠. 네네. 뭐 학습지 7살 학습지도 많이 있습니다. 7살 됐으니까 자 공부할 시간에 너도 같이 공부하고. 응? 학습지도 시키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뭐 안 시켜도 되지만 얘가 또 원하니까 이제 분위기를. 당연히 이제 학습지도 시키고 7살이니까 는 모두 해야 된다. 모두 7살에 맞는 뭘 좀 사러 가자. 7살에 맞는 모두 이제 좀 사러 가고. 그러니까 아이도 자기도 뭔가 나름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고 나도 나만 밀리고 있고 나만 소외되고 있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와 똑같은 거 막 이렇게 요구를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남의 떡이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의 떡이 커 보이니까 자꾸 그러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응대하지 마십시오. 별로 응대하지 말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가방 갖고 싶다고 하면요.
사줘도 됩니다. 근데 여기- 입학할 때 되면 이미 낡아서 안 들고 찡찡 다닙니다. 안 들고 다니고 집에 잘 보관합니다. 네. 오래 사면 내년에도 쌀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도 네. 사실은 연년생을 키우거든요. 네. 저도 뭐 같이 사줬어요. 같이 사줘서 그렇군요. 1년 묵혔다 쓰면 되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같이 사주고 예. 1년 묵혔다 쓰고 애는 그걸 들고 다닐 일은 없죠. 이제 네네. 처음에 들고 다녀보려고 하는데 무겁거든요. 이게. 괜찮지. 짐이지 이것도. 그러니까 애가 이제 안 들고 다닙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아이가 자기 원하는 걸 요구했다가 부모로부터 이제 거절을 당했을 때 좀 체념하는 아이가 있고 예. 이게 울고 막 때를 쓰는 아이가 있죠. 그것도 기질의 차이죠. 기질의 차이죠. 그거 그거 아이는- 냅두고 보면 됩니다. 그냥 냅두고 그냥 울도록. 울던 말든. 예, 울던 말든 부모님이 한번 돌아봐서 내가 얘한테 부당하게 대했다. 이게 아니라면 네. 그냥 놔두고 보면 됩니다. 울면서 자기 감정을 소화하도록 기다려줘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끝이 나는데 그거를 빨리 멈추게 하려고 그만으로 뭐가 네. 올 일이야.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더 길게 오래 이런 감정이 남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저 서춘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부모들이 빨리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끝이게 하고 빨리 예. 평화롭고 평화로운 조용하고 사실 신경 쓰고 싶지 않죠. 그런 거죠? 우리 본능이죠. 우리 본능이 아, 좀 그렇습니까? 그만 신경 쓰고 싶은 건데 맞아요. 본능대로 하면 꼭 문제가 생기는. 네네. 예. 그럴 때 아이를 그 가사에 좀 심부름을 시키는 건 어때요? 아 그런 것도 좋은 역할이에요. 그 설거지 좀 해라. 어떤 뭐좀 역할을 해라. 자꾸 줘야 됩니다. 네. 얘가 네. 역할이 자꾸 있도록 해야 되고 네. 너가 이제 유치원 혼자 남았으니까 집에서 이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예. 유치원생에 맞게. 네. 또는 자꾸 역할을 주고 엄마 심부름도 좀 시키고 네. 엄마 일도 좀 시켜가면서 네. 자꾸 역할을 주면 얘는 뭔가 이렇게 커져서 나를 존중하는 것 같긴 한데 왠지 힘든 것 같아서 왠지 힘든 것 같으니까 이제 살짝 피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를 유치원생으로 봐달라고 다시 이제 한번.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있겠네요. 제가 아까 말하듯이 공격이 최선의 방어니까 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이를 예. 참여시키고 예. 그다음에 해주고 이런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겠어요.